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벽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대응하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그 벽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 두 번째는 그 벽을 뛰어넘는 사람. 아프리카계 미국인 안젤라 데이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벽을 밀면 다리가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상황이 오더라도 발상의 전환만 한다면 그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해주는 신문물이 되지 않을까요? 김영희, 김동아의 육성 사이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동아입니다. 지난주 방송 나갔던, 원 휴가 특집.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휴가를 맞이하는 특집을 저희가 꾸려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영희 누나가 혼자서 했었고요. 이번 주에는 제가 혼자 또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들어보니까 영희 누나가 처음에 이런 명언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명언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영희 누나가 인간 관계에 대한 어떤 명언을 준비했다면 저는 살아가는 그런 어떠한 일들이 있음에 살아가다가 어떠한 나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좀 더 희망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명언을 준비해 봤습니다. 다 좋은 말이죠. 네, 그죠. 영희 누나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줬고, 저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잘 극복하라고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좀 와 닿았는지 모르겠네요. 이 문장을 제가 짰는데,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속으로 좀 오그라들었거든요. 굉장히 좀 민망하고,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뭔가 이 감정을 담아서, 이 오그라드는 멘트를 하려니까 굉장히 좀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열흘 넘게 굉장히 날씨가 습하고 비가 내리고 그랬다가, 지금은 또 맑은 하늘이 보이고 있어서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요 최근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재즈바에 한번 갔다 와 봤거든요. 태어나서 재즈바는 처음 가봤는데 거기서 좀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기 성북동 쪽에 한번 제가 다녀와 봤습니다. 갔더니 왜 많은 분들이 재즈바를 찾아가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코미디언이니까 왜 우리 코미디 클럽에 좀 더 많이 와주지? 좀 많이 웃으면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재즈바에도 가보니까, 뭔가 저희들이 늘 느껴왔던 그 소극장 같은 공간에서의 그 온도, 공기,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환경들 속에서 나오는, 멋진 목소리가 굉장히 또 이게 심금을 또 울리더라고요. 거기 갔을 때 다 처음 뵙는 유명하지 않은 그런 재즈 가수분들이셨는데, 보면서 정말 한 번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잡고 왔고, 정말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실력자들이 정말 많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바가 아니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가볍게 맥주 한잔 하면서, 음료 한잔 하면서, 재즈 그 노래를 듣는데, 저는 요즘에 그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 나오는 음악이 굉장히 좋다. 그것이 팝송이라든지, 곡 김광석님의 노래라든지, 이문세 아저씨의 노래를 들으면은, 또 혼자서 그 감성에 젖어가지고, 밥 먹으면서, 맞아, 내 감성은 살아있었지. 난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라고 느끼다가, 이번 재즈바에 가보면서, 이게 감성이구나. 이게 찐이구나.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들은, 그 문명을 거쳐서 나오는 것들은 덜 진짜였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블루투스 스피커 음악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것도 굉장히 좋죠. 굉장히 편하고요. 하지만 그 사람의 육성에서 나오는 보이스를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승철 씨인가 그랬나? 아무튼 누가 그랬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는 인간의 목소리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 말을 또 한 번 더 제가 실감을 하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도 기회 되면, 네, 마스크 잘 끼시고, 손소독 잘 하시고 한번, 갔다 오는 거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좀 많이 상황이 안 좋아요. 왜냐면, 코로나가 조금 더 심해지면서, 우리가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정말 큰일 났죠. 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뭐 교인들, 특정 교회들이 많이 언론에 떠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주도를 했던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목사가 그 신도가 확진됐을 때 검사 받지 말라고 3일 뒤에 받아라고 그러면서 그 자제분이 전화해서 이거 뭐 방역법 위반 아니냐라고 그 교회 관련자와 통화를 하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신도는 검사를 못 받게 하고 본인은 그 사이에 몰래 검사를 받아서 확진 기사가 뜨고, 그리고 또 아내분도 확진 기사가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만 해도 확진자가 200명이 넘는 분들이 올라왔는데요. 진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해서 좀 근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었던 북코페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도 사실은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오늘 급작스럽게 결정이 나가지고 연기가 됐는데요. 뭐 언제 할지는 아직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두려운 거는 확진자가 조금씩 늘고 있는 이 추세에 따라서 우리 정은경 본부장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염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겁이 나고 있는데, 3월달, 4월달, 5월달에 한창 심했던 그때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울했던 그때. 하지만 처음에 명언에서 말했듯이 이 부정적인 상황도 조금만 발상의 전환을 하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틈 속에서도 우리가 뭘 하면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각자가 본인들이 잘 생각하셔서 좀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고 뭐 재밌는 예능이나 영상 많이 보면서 좀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좋게 극복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육성사이다 들으시면서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뭐 도란도란 토크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 유튜브에 또 요즘에 최고 핫한 채널 있지 않습니까? 동하하라고. 동하라는 채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새로운 컨텐츠가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때 알려주셨던 그 웨딩 컨텐츠는 제가 얼마 전에 사회 보러 갔다 와서 일단 영상을 찍었는데, 편집을 한번 해보고 이거 재미가 있으면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때 갔는데 막 사회 준비하고 좀 경황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좀 알차게 찍어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또 편집을 하면 또 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편집을 한번 또 잘해봐가지고, 여러분들 원하셨던 또 웨딩 시장이 크다고 하니까, 한번 좀 알차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동화도 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우리 영희 누나도 영희 이모라고 이제, 김영희 그룹이 없어졌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쵸? 김영희 그룹 자체가 이름이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김영희 누나가 혼자서 하는 건데 그룹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사실 모순이 있었네요. 김영희 개인, 김영희 단독, 김영희 솔로,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풀리지 않았을까. 하지만 김영희 그룹은 없어졌고요. 영희 뭐 여러분들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뭐 스타벅스 난리 났고, 뭐 세브란스 병원도 지금 뭐 난리가 났고, 또 수많은 교회들이 또 난리가 났는데, 이 와중에도 여러분들 희망의 끈 놓지 말고요. 좋은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그 방역 준수를 잘 지키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뭐 영희 누나랑 있으면 둘이서 뭐 옹기종기 얘기하면서 이제는 뭐 약간 눈빛만 봐도 뭐 내가 이제 이런 질문하면은 너가 어떤 대답을 해주길 바래라는 호흡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서로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고 쿵짝쿵짝 하기도 하는데,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거는 모니터 화면, 그 저주파 치료할 때처럼 지금 제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삥삥삥 거리는 그 화면이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뭐 좀 적적하네요. 역시 사람은 그래서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봐요. 사람은
인간들 사이에서만, 사회에서 존재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발현된다라고 하더니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희 누나가 없을 때 또 혼자 딱 잘해줘야 또 성장하고, 또 영희 누나 만났을 때 또 다음에 또 바쁜 일이 있으면 서로가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긍정의 기운을 가지고, 누가 보면 제가 웃음치료사처럼 그 긍정치료사인 줄 알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겠네요. 제가 살아오면서가 아니라, 이 말이 안 나오는데. 살아오면서가 아니라, 이 영희 누나는 지금, 제가 한 30회 정도, 한 것 같아요. 누나랑 같이 육성사이다를 1부, 2부 다 해서. 근데 그때 재밌는 에피소드를 좀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좀 많이 알려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학창시절 어떻게 보냈는지, 뭐 이런 거 대략적으로 뭐 조금 말씀드리고, 한번 좀 시간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뭐 키가 178이에요. 나중에 혹시나 공개방송 하게 되면은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제 키를 말하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는 키가 왜 안 커 보이니? 나는 왜 키가 작아 보일까? 라고 했더니 제 이목구비가 키가 크면 안 되는 이목구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키가 클 것 같지 않은 이목구비도 아니고 키가 크면 안 되는 이목구비다라고. 그럼 제 이목구비는 도대체 키가 얼마나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키가 178에 몸무게가 지금 좀 빠져가지고 한 74 정도 되고 있습니다. 뭐 창원에 있는 창원병원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마산에서 쭉 살면서 창원 중앙초등학교, 뭐 중학교.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이 까불다 보니까 다친 게 정말 많거든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97년도에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가는데, 그 왜 자전거인데 뒤에 의자가 없는 1인용 의자만 하나 있는 자전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어릴 때 저희는 어떻게 탔냐면, 친구 한 명이 뒷바퀴 옆에 있는 그 뒷바퀴를 쪼는 나사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는 친구를 한 명 태우고, 운전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제가 자전거를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학교 간다고 친구를 제 등에 태웠고, 제 뒤에 태웠고, 제가 그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운전하고. 근데 친구가 내리막길에서 신났는지 손을 떼면서 야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신나가지고 손을 떼고 야호라고 하면서 갔죠. 가고 브라이에서 다시 손을 잡았는데, 그 자전거가 말이죠, 속도가 빠를 때는 페달을 밟으면 엄청 가볍게 싱싱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묵직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좀 빠른 속도에서는 가볍게 혹 돌아가요. 그래서 제 몸에 익숙해져 있는 패턴보다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제가 중심을 잃고 그대로 넘어지면서 그 왼쪽 팔에 골절이 왔었어요. 골절. 12살 때. 그래서 그때 지나가는 아저씨들이 괜찮냐고 차를 세우고 그랬는데, 근데 제 뒤에 타고 있던 친구가 괜찮다고 가라고 아저씨를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뭐 그랬었고, 제가 골절 시리즈만 얘기해도 시간이 금방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제가 첫 골절을 초등학교 5학년 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뭐 좀 많이 다쳤죠. 뭐 유리에 넘어져가지고 못에 꺼이면서 오른쪽 다리가 7반을 꿰매기도 하고, 저 어릴 때 그 바닷가에서, 부산에 있는 바닷가에서 또 돌 밟고 넘어져가지고 정강이 쪽이 좀 다치면서 그때 세박을 찍고 막 그랬었죠. 그랬고 뭐,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축구하다가 다리를 살짝 들었는데, 이거 좀 잔인할 수도 있겠는데 넘어졌는데 저는 똑바로 누워있는데 제 오른쪽 다리가 반대로 돌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큰일 났다 해서 다시 돌렸단 말이에요. 돌려가지고 주위에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세울 거 아닙니까? 근데 일어서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상태가 안 좋겠다. 나이가 어리지만 그 육감적으로 순간적으로 야 이건 큰일 났다 싶은 감정이 들어서 이건 안 된다 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축구가 딱 스탑되고 5교시 직전이었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창문으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좀 구조가 특이했어요. 원래는 교실에서 운동장이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복도에서 운동장이 보이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전교생들이 예, 다 그 유리창을 통해 가지고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아, 그때 이제 전 느꼈죠. 아, 그때 나는 이제 남들 앞에서는 직업을 해야겠다. 왜냐면 그 아픈 와중에도 다 저를 쳐다보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싫은 게 아닙니다. 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그래서 그 관심을 즐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관심을 즐기다가, 그 체육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체육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제 다리를 한번 쑥 눌러보시는 거죠. 손으로 쑥 다리 쪽에. 제 대퇴부 쪽에 골절이 왔는데, 쑥 눌러보시더니, 아, 이거는 무릎이 빠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무릎 빠졌다. 그러면 이제 다행이잖아요. 아, 골절이 아니라 무릎이 빠진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안도의 한숨 취하고 있었죠. 근데 이걸 이제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했더니, 구급차는 돈이 많이 든다! 안 된다! 그러면서, 저기 그 체육 기자재함에 있는 곳에서, 그 중학생 2명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것을 들고 오는 모습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 들것을 들고 오더니, 저를 들것 위에 눕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저희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여성분이셨는데, 선생님 차가 마티즈였거든요. 마티즈? 옛날 마티즈? 99년도, 2000년도 그때? 마티즈 갑자기 양 뒷문을 열더라고요. 양 뒷문을 열더니 저를 거기로 넣어요. 그럼 이제 출발하면 되는데, 될 것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 문이 안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거 기네? 아니, 누가 딱 봐도 긴데, 안 되는데, 아, 이거 기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구급차를 불러주더라고요. 구급차를 타고 이제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아, 이거는 다리가 부러졌다. 무릎 빠진 거 아니에요? 했더니 다리가 부러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근데 여기 다리를 누가 눌렀어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길래, 예, 체육 선생님이 눌렀습니다. 했더니, 아, 원래는 수술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면 깨끗하게 부러지는 게 아니라 뾰족뾰족하게 부러지잖아요. 그 선생님이 제 살을 누르면서 그 뼈 사이사이에 제 근육이나 살들이 끼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그걸 빼고 나서야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선생님이 당당하게 누르면서, 체육 선생님이니까 이거는 무릎 빠진 거다라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저를 도와준다고 했던 그런 행동들이 수술을 일주일 연기하게 만들고 좀 더 쾌유를 느끼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예. 그리고 나서도 또 뒤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 수술하고 나서도 기부스 끼고 다니고 다리에 피는 꽂은 채로 오랫동안 살다가 이 다리가 안 굽어진단 말이에요. 물리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어린 나이에 하기 여의치가 않아요. 정말 여의치가 않아요. 그럼 저는 그때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약간 뒷산이 있어요. 뒷산을 다녔단 말이에요. 아, 근데 제가 시골 살고 이런 건 아니고, 저 마산인데, 뒷산으로 다니는데, 그 전날에 비가 와나가지고 땅이 조금 뭐라 그러지, 좀 미끌미끌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친구가 뛰어가길래 나도 쩔뚝거리면서 막 뛰어갔는데, 미끄러졌는데요. 그 미끄러지면서 나도 모르게 다리가 접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세요? 으아! 아프고 놀랐는데 기분 좋은 거. 굽혀졌다! 다리 굽혀졌다! 그러면서 다리가 완치됐었던 또 그런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두 번째 골절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토크가 이게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방향을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다쳐라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서, 했습니다. 두 번째 골절은 그게 다 회복이 됐고요. 근데 또 생각하기로는, 그때는 제가 성장판을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때 만약에 다치지 않았다면, 키가, 또 많은 분들의 로망 키 있지 않습니까? 180은 또 넘지 않았을까? 그러면 또 제 인생은 또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가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골절 한번 가볼까요? 자, 세 번째는 정확하게 말하면 골절이 아니라
밴드되었다. 예, 휘었다. 예, 구부러졌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 같은데, 중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중학교 때 좀 많이 까불었네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때는, 선생님들마다 책상이 있었는데, 책상 밑으로 보면은 컴퓨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니터가 책상 밑으로 쳐다보면 유리가 있는데, 유리에 모니터가 있고, 마우스만 위에 있고, 그래서 선생님 책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쉬는 시간에 그런데 많이 올라가고 뭐 뛰어다니고 장난치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 그때 저 또 마찬가지로 또 이제 뭐 친구들하고 야! 뭐 이긴다 진다 그러면서 위에 있었어요. 이제 그 선생님 컴퓨터 책상 위에서 친구한테 발차기를 하려고 뛰었어요. 이야! 그러면서 발차기다 하면서 뛰었죠. 근데 제 시나리오는 발차기가 사람이 날라오면 좀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피하고 가만히 멀뚱멀뚱 서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공중에서 제가 이 엄청나게 날렵한 제 몸 동작으로 발을 접고 상체가 그 친구한테 넘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높이 그대로 점프한 그 높이 그대로 이 상체부터 수직 낙하되는데 그때 살아야 되니까 제가 오른손을 집었겠죠, 땅을. 딱 짚으면서 그때 또 엄청난 이 고통이 몰려와가지고 으아 하면서 땅을 뒹굴뒹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선생님이랑 같이 그 병원을 갔더니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사진 보이시죠? 한번 보세요. 예. 자 이 보입니까? 살짝 꼬부라진 거. 이 꼬부라진 거 보이십니까? 이 꼬부라졌다는 이제 경상도 말로 휘어졌다, 구부러졌다. 이 꼬부라진 거 보이지요, 이거.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원래 어른이면은 뼈가 볼라지는 건데, 아직 어려서 뼈가 유연해서 부러져야 될 뼈가 휘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정확히 말하면은, 골절이 아니라, 휘었다. 뼈가 휘었다. 뼈가 휘었던 경험 뭐 해본 적 있습니까? 저밖에 없잖아요. 전 그래서 어디 가든지 독특한 경험하면은 뼈가 휘어본 적 있냐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또한 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뭐 기부스 하면서 제가 그때 울었어요. 교실에 앉아가지고. 왜 울었냐? 너무 억울한 거죠.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다치니까 왜 나만 다치는 거야? 그 어린 나이에 16살에 2001년도에 왜 나만 다치는 거야? 하면서 그 수업장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병 가기 전에.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는 굉장히 또 창피한 또 그런 기억이기도 하네요. 근데 그때는 어렸으니까요. 그래서 뭐 울고, 불고 막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뼈가 휘어서, 기부스 생활 하는데도 또 왜 기부스 있어도 남자들은 장난 많이 칩니다. 그때 반기부스 했는데, 석고가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뭐 친구들 장난한다고, 나는 로보캅이다, 로보트다, 그러면서 그 석고로 친구들 툭툭 치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무난하게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마지막 골절이 와요. 앞으로 인생에 살면서의 마지막 골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마지막 골절이 있어요. 마지막 골절. 마지막 골절이 언제냐면, 그때는 학창 시절은 아니고요.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제가 군인일 때, 정말 그때, 정말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게, 왜,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 여성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그 군대에서는 남자들은 말년에서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 훈련도 하지 마라, 뭐 작업도 조심해라,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좀 매사에 열심히 하는 편이라서 뭐 그런 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 다 뺑기 부리려고, 그러니까 편하게 고생하려고 지어낸 말이다. 그럼 저는 말년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때는 언제였냐면, 제가, 좀, 군생활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휴가를 좀 많이 모아뒀었어요. 왜냐면 이등병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 휴가를 많이 모아둬라, 휴기를 많이 모아둬라.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군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하루하루가 있는 게 굉장히 힘들다. 몸이 적응되고 모든 일상생활이라든지 뭐 군생활 살아가면서 이게 좀 몸에 있고 손에 익어서 그런 것들은 편하겠지만 정신적으로 하루하루 있기가 힘들다라는 말을 귀가 아프도록 들어가지고 제가 휴가를 좀 많이 모아뒀습니다. 자, 뭐 사격 훈련에서 또 훈련 좀 이게 휴가를 좀 모으고, 그리고 제가 그때 이발병도 했었거든요. 이발병. 그러니까 저는 81mm 이 박격포 하는 사람인데 이발병이라고 군인들이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딱히 짤 데가 없으니까 그 중대에서 병사 한 명을 선정해서 그 사람을 이발병으로 해가지고 6개월인가 3개월인가 한 번씩 휴가를 3박 4일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모아졌어요. 그거 모으고 3차 정기휴가 9박 10일짜리 휴가도 모으고 뭐 외박 모으고 해가지고 제가 거진 25일인가 한 달 가까이를 모아뒀어요, 휴가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휴가 갔다가 주말에 들어와서 주말 보내고 또 휴가 가고 뭐 주말 와서 보내고 그걸 한 두세 번 반복한 다음에 전역하는 그런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놨죠. 하지만 인생은 정말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내 맘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이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일과 마지막 날이었어. 일과 마지막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일과 마지막 날. 그럼 토요일, 일요일 저는 부대에 있고 월요일부터 휴가를 가면은 찍고 턴 왔다가 집에 가고 인사하고 집에 가고 그러다 저녁. 정말 깔끔하게. 근데 그 이제 금요일 날이 중대대항 축구 대회를 하는 날이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진짜 딱 전역하기 전에 이거 선임으로서 제가 좀 축구를 좀 곧잘 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열심히 해서 우승해가지고 그때 우승하면은 포상휴가 나왔거든요. 한 장인가 두 장. 그럼 이제 보통은 그때 짬 순서대로 이게 받았단 말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부터 받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 낙엽 조심하고 막 몸 사리고 막 내 빼고 그럴 때 나는 열심히 뛰어가지고 이 축구를 해서 이 우승을 해서 후임들에게 멋지게 포상 휴가를 선물로 주고 가자. 그러면 이거 정말 멋진 형이 되고 멋진 손님이 되겠다. 뭐 그런 생각 혼자 그렸어요. 축구를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일과 마지막 날에요. 시작하자마자 탁 뛰는데 그때 이제 군대에서 저 때만 해도 상병 5봉이 되면은 가장 기세가 등등할 때거든요. 상병 꺾일 때 그때쯤에 기세가 등등하고 실세가 되고 딱 1년 지나고 모든 게 좀 적극적으로 되고 책임감도 있고 힘도 세지고 뭐 그럴 때예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또 이제 상대편이었는데 축구를 또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상병 꺾이며 그래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몸치기를 엄청 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부욕이 있다 보니까 뭐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어깨 막 부딪히고 했죠. 그러면서 둘이 같이 넘어졌어요. 넘어지는데 제가 이 오른손 바닥이 아니라 오른손 등으로 짚으면서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분한 나머지 더 열심히 뛰었죠. 더 뛰고 그렇게 또 한 두세 번 더 넘어졌어요. 더 뛰고 그렇게 되고 축구를 이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졌나 비겼나 그렇게 축구가 마무리되었죠. 되고 이거 수도가에서 물 한번 세수 팍 시원하게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손을 보니까 제 손이 야구 글러브 낀 것처럼 커져 있는 거예요. 손이 웃긴 거야 또 이게. 그래서 중대장님한테 그때 되면 이제 친한 사이기 때문에 중대장님 손이 커졌습니다. 손이 커졌어요 하면서 웃었어요. 하하하 하면서 그랬더니 야 너 뭐야 너 뭐 손 뭐지 저 의무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의무대를 갔죠. 아무 걱정 안 하고 근육통이 막겠구나 뭐 그냥 근육통 이런 거에 워낙 많이 겪어봤으니까. 그러고 나서 의무대를 갔습니다. 의무대를 가고 엑스레이 찍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저한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쑥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첫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병장이네 저녁이 언제야?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기분 좋게 저 오늘 일과 끝인데요?
내일부터 계속 찍고떨에서 휴가 나가면 이제 전역합니다. 뭐라고? 아니야, 너 휴가 못 가. 너 지금 당장 병원 가야 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약간, 심각성을 좀 느끼고, 예? 라고 했더니, 뼈 봐봐.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다리 골절 당했을 때 그 선생님의 느낌처럼, 자, 뼈 봐봐. 사진 봐봐. 라고, 제 오른손, 손등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 오른손 등에 보면은, 그러니까, 뼈가 마디마디가 하나씩 다 있잖아요. 이렇게.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까지.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뼈가, 이 손등에 이어지는 이 뼈, 손등에 있는 새끼손가락 이어진 뼈 있잖아요. 이 뼈가, 비비탄처럼 조각조각 나 있더라고요. 비빈탄처럼. 그때도 이제 장난치다가, 와, 비비탄이다! 뿅뿅 하고 혼났다가, 그때 의무관한테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비비탄처럼 혼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못 나간다 이거죠. 저녁을 못 나간다. 휴가 못 간다. 병원 가라.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인근에 있는 병원에 갔어요. 수술 받으려고. 병원에 갔더니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제가 뭐 그 당시에는 군대 병원에는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제 뭐 풍문이지만 병을 고치러 갔다가 멀쩡한 사람도 이게 보호자도 다쳐서 온다 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제가 민간 병원 갔어요. 가서 했더니 이거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군인인데 굳이 뭐 여기서 돈 쓰고 하지 말고 군병원에서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군병원은 군인들은 다 모든 진료가 공짜거든요. 물론 그 절차는 있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복귀해서 그때 당시에 진해 국군통합병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진해 국군통합병원에 가서 제가 수술 받았죠. 수술을 받고 거기는 정말 마취가 됐나 안 됐나를 판단하는 게 이 손에 부분 마취를 했는데 손을 들고 떨어뜨려 보더니 아프냐 하길래 안 아프다 했더니 마취가 들어갔다라고 판단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수술했죠. 그때가 이제 제 인생 여태까지 마지막 골절이었는데 그때 지금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그때 수술하고 나오면 너무 아프잖아요. 무통주사 맞고 막 이래요. 밤에 잠도 못 자요. 왜냐면 생사를 찢었으니까 생사를 찢고 안에 쇠를 집어넣고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아프다고 낑낑거리고 있었어요. 잠결에 정말 실수로 제가 그때 간호장교분이 계셨는데 제가 너무 아파서 낑낑 거리고 있으니까 아프나? 많이 아프나? 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죠. 당연히 이제 장교니까 사배한테 반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아프기도 아프고 그때 일가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민간인 마인드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겠습니까? 저도 뭐 잠결에 아파 나 아파 나 많이 아파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어? 나 아프다고 했더니 야 일어나. 뭐 전역한 줄 알아?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이 새벽에 아파가지고 갑자기 또 그렇게 혼났던 기억이 이렇게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김동아 인생 스토리 골절 시리즈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좀 재미가 있었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골절 시리즈가. 사실은 골절은 사람 몸은 안 다치는 게 좋죠. 제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건 제가 다치면 제가 아픈 것보다 저를 바라보는 그 부모님, 특히 엄마의 눈빛이, 엄마의 마음이 훨씬 더 아프겠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면 그 사람이 다치는 것보다 내가 다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하는 것처럼 하물며 뭐 엄마 자식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안 다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정말 많이 안 까불고 있습니다. 옛날에 시도 때도 없이 말도 안 되는 거 까불고 막 중학교 때는 무슨 내기한다고 학교 건물이 6층이었는데 6층 계단 난간 걸어가면 그때 돈 10만 원 준대서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절대 이제 안 하고요. 이제 몸도 많이 사리고 덜 다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치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제가 뭐 이렇게 총 4번의 골절, 뭐 왼쪽 팔 골절, 오른다리 골절, 오른팔 밴딩, 오른손 골절까지 뭐 해봤지만 거의 뭐 아이언맨이네요. 이 정도면. 예. 그 아이언맨 지금 그 이제 은퇴했는데 다음 후보로 나 뽑아주면 안 되나? 뭐 아무튼 안 다칠 수 있으면 안 다치는 게 좋은 겁니다. 제가 다쳐보니까 정말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고, 뭐 건강해, 뭐 아프고 나면 입원해서 누워 있으면 아 내가 왜 다쳤을까, 그때 안 까불 걸, 뭐 이런 생각은 안 되기 때문에 돈도 좋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생도님들 절대로 아프지 말고요. 저도 이제 안 다쳐서 목 관리 잘하고 몸 관리 잘해서 오랜 동안 영희 누나랑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친구 같은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한번 잘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많이 다쳤으니까 이제 다치면 안 되겠다,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가 된다 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예, 바로 이겁니다. 수많은 벽을 마주하지만 발상의 전환을 가지면 그것은 곧 다리가 된다. 장애물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문물이 된다라는 거를 늘 깨닫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다치지 말고요. 네, 지금 이 힘든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극복해서 우리가 또 언젠가는 웃으면서 공개 방송에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다들 잘 살아가고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끝내겠고요. 저는 2부에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부 끝.